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3년, 4회차를 지금 앞두고 있죠. 네, 그래서 정보 처리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번 23년 마지막 회차인 4회차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제 실기 부분이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적당히 그냥 한두 번만 그렇게 지엽적으로 내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 복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거는 내가 봐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썰을 제가 이제 그냥 피셜로 이제 언급을 많이 하면서 주저리 떠든 영상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응시자분들이 가장 열받아 하는 부분은 그거죠. 네. 출제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점. 출제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어요.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난 이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완전 시중에 있는 책에서는 안 나오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제 이런 의견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사 하나 준비에 지금 거의 보면은 N수생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냥 한 번만 그냥 한두 번만 이러겠지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출제하는 이 뻔세를 보면은 진짜,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열받을만 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제가 다시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는 응시자 입장으로 간다 그래도 열받죠. 열받는 게 당연하죠. 정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 설명드렸겠지만 한국통신 출신 분들이 많아요. 네,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예전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 분들, 요즘 취득하신 분들은 물론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취득하신 분들이 개편 전에 우리 그런 얘기 하죠. 흔히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정보처리 기사 개편 전에 등장했던 용어들,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출제하는 경향도 좀 있고, 그러니까 예전 출신분들이 출신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약간 영향을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지금 연달아 지금 정규식 문제가 나왔죠. 맞죠? 지금 이렇게 출제되기도 했고, 그 다음 이제 포인터 문제도 이제 등장도 했고요. 네, 지금 그런 부분을 앞서 문제 복원을 제가 해서 지금 다듬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냥 단순 출판사 책 하나만 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C언어 책을 별도로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바 책 관련된 것도 하나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고, 포인터 책도 따로 사야 되나?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준비 과정을 좀 내실 있게 해야 되는 방법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이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바뀌기 전에 합격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정보처리 기능사일 때 취득해라. 이걸 권장한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런 거냐면은 진짜 이게 저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할게요. 당시에 비주얼 베이직 작업형이 저는 더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왜 비주얼 베이직 그 작업형도 저는 힘들었었다라고 제가 왜 경험자로서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건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하여튼 되게 디테일하게 경로 설정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뭐 C 드라이브에 뭐 여기에 무슨 뭐 윈도우즈 폴더에, 예, 그 다음에 뭐 시스템 32에 뭐 블라블라. 예. 하여튼 이런 거를 제가 알기로는 비주얼 베이직으로 작업했을 때 이런 경로 설정도 되게 디테일하게 막 타자 입력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지금 언급을 해드리는 거냐면, 작업형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타자가 돼야 돼요. 맞죠? 영문 타자, 한글 타자가 받쳐줘야지 작업형 시험을 칠 수가 있거든요. 예. 작업형 실기로 이게 만약에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바뀌게 되면 진짜 나중에 개발 툴 이용해서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당시 비주얼 베이직으로 진행하던 시대적 제 기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뭔가 오타에 되게 예민해요. 오타가 났을 때 좀 타격이 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주관식인 지금이, 주관식 실기로 진행되는 지금 현재 시점이 누가 보더라도 부담이 적죠. 사실 컴퓨터 세대가 아니신 분들, 컴퓨터 세대가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네, 좀 연령대가 되시는 분들이죠. 왜냐면 지금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론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도 이 기능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관식 실기가 더 오히려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지금이 적기이죠. 맞죠? 최적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작업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게 컴퓨터 세대가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예, 이 작업형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죠. 맞죠? 예. 그런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를 또 판단하기가 참 애매하긴 합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게 있다 보니까 또 어떤 환경에 따라, 가진 역량에 따라 이게 천차만별이라서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현재로서 예상이 드는 건 절대로 작업형 실기로 바뀌는 거를 여러분들이 환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때까지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작업형으로 가기까지 이거를 질질 끌면은 더 피곤해집니다. 진짜예요. 예, 왜냐면은 미리 말씀드렸지만 공개 문제가 없어요. 예, 이미 벌써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개 문제가 없습니다.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개편되고 나면은,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필기 문제는 시험장 가서 직접 첩보 입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2026년도에 이게 만약에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만약에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회차의 필기 예약을 일부러 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부러 필기 예약을 해가지고
문제가 뭐가 출제되는지를 봐야 돼요. 네, 진짜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공개 문제 자료가 없잖아요. 개편되고 나면 공개 문제 자료가 없어요. 전자문제집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그렇게 돼요. 개편되는 거니까. 네. 이미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여파가 지금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은 이미 정보처리 산업기사도 지금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정보처리 기사 쪽 준비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출판사 책이 요즘엔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그거죠. 책은 엄청 두꺼운데, 네, 책은 두꺼운데 또 필기 공개 자료가 산업 기사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그냥 좀 임시 방편으로 알려드렸던 게 제 거 영상을 오리엔테이션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2년도에 개편됐을 때 이제 정보 처리 기사 걸로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자격증 준비하기 피곤해지는 겁니다. 네,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덤프 같은 그런 공개 자료가 없으니까. 네, 원래 공개 자료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체감이 진짜 확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이거는 정보처리 기능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2024년도부터 또 국가기술 자격증 여러 종목을 대거 개편을 할 예정에 있죠. 산업인력공단에서 대규모로 이제 개편이 또 이루어지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목이 바뀌는 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로 작용이 돼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진짜 이제 자격증 준비가 굉장히 이제 아마 정말 준비 기간이 길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론 종목에 따라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공개 자료가 이제 앞으로 없는 흐름으로 많이 갈 거기 때문에 정말 혼자서 자격증 준비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힘든 와중에도 그만큼 힘들다고 하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 기능사 이번에 이거 시험 보신 분들 있잖아요. 좀 최대한 많은 인원이 민원 제기를 할 필요는 있어요. 네. 왜냐면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민원을 많이 여러 사람이 내서 목소리를 자꾸 내야 그래야 뭔가 움직이는 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깁니다. 정보기관은요, 민원 제기를 안 하면 복지부동이에요. 예.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 원래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민원을 많이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조금이라도 듣는 척이라도 해요. 예. 왜냐면 민원을 많이 제기해야 그래야 어디서 언급이 되는지 아세요? 그나마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국회, 국회 국정감사에 나중에 그래도 안건이라도 올라가려면은, 이거 안건이라도 올라가려면은 민원 제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요. 그게 여러 사람이 뭔가 다수의 이슈가 발생돼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에서도 이거를, 물론 보여주기 식이겠지만, 그래도, 논의가 나오기라도 합니다. 진짜 그래요. 맞잖아요. 앞전에 저 세무사 시험도 그랬었고, 시험지 파쇄 사건도 그렇고, 뭔가 이슈가 돼야, 그래야, 뭔가
예, 제스처라도 취하죠. 예, 정보기관의,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최대한 민원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유는 하나예요.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예,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과거에는 이러지는 않았어요. 정말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근본적으로, 시험지를 가져갈 수 있게 해줬거든요. 네, 시험지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던 게 언제부턴가 법이 강화되면서 뭐 공공기관 뭐 정보공개 뭐 법률에 의해서 뭐 비공개 원칙을 하겠다. 나는 이 법도 만드는 의도를 전 사실 좀 의심이 많이 가기는 가요. 이걸 왜 비공개를 할까? 네, 왜 비공개를 하는 거지? 아예 그냥 시험지랑 답안지를 예전처럼, 물론 이제 저는 OMR 카드 세대인데 시험지랑 답안지를 분리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분리해서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렇게 문제를 응시자들이 암기해가지고 지금처럼 문제 복원을 제보받는 이 방식도 저는 뭐 제가 옛날 세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아, 모르겠어요. 뭐 요즘 나라법이 그렇게 많이 강화된 측면이 있으니까 당연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사람이 적응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까지 이 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물론 기능사를 뭐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시험의 진행 룰이나 규정 절차를 봤을 때 이거를 굳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시험지를 가져갈 수 있게 이런 구조로 다시 예전처럼 바꾸면 안 되나? 내심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좀 약간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지금은 현재 시험지 겸 답안지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답안지만 제출해도 되거든요, 원래. 예. 모르겠어요. 전 옛날에 합격한 2007년도에 합격한 그런 시대적 배경을 겪어왔던 응시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개인적으로, 예, 답안지만 제출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내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좀 치열하게 논쟁이 일어날 것 같기는 해요. 이 정도로 되게 논란이 많은 거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계속 목소리를 내서 민원 제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민원 제기를 하셔야지, 그래야 바뀌어요. 우리나라 정보기관 정책이라는 게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법 도입을 한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응시자분들이 민원을 많이 내잖아요. 아마 그러면은 이게 뭔가 변화가 있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솔직히 시험지는 가져갈 수 있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계속 신규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 지금. 맞잖아요. 계속 새로운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막 나온다고 계속 그렇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응시하신 분들한테서.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답안지만 제출하고 시험지는 가져갈 수 있게 해줘야지. 에? 뭔가 분리를 시켜가지고 시험지랑 답안지를 분리시켜서. 제가 볼 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안 가기는 해요, 사실. 예. 아무리 물론 비공개 원칙으로 해서 뭐 시험의 공정성을 한다느니 그거는 가면무도이고 다 말 그대로 정말 그냥 보여주기식 그냥 발언이고, 제 생각에는 이게 산업인력공단이 좀 이미지상 너무 요즘에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래요. 아니면은 정확히 출제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던지.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전략 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지금 준비하지 말고, 야, 그냥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바뀌고 나서 시험 치는 게 어떻겠냐. 아마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을 건데, 글쎄요. 그게, 근데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민원 제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건 납득이 좀 안 가요. 왜 비공개야? 비공개 원칙을 왜 하는 걸까? 좀 궁금하긴 해요, 되게. 좀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카카오톡이나 이런 아니면 이메일로 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되게 궁금해요. 왜 비공개일까? 좀 신기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정말 좀 떨어지신 분들 마음 잘 추스리시고, 시험이 뭐 그냥 뭐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에 시험 4번 있으니까요. 이제 올해 마지막 회차인 4회차 또 잘 준비를 내실 있게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6번 떨어지고 붙은 케이스라서 무엇보다도 불합격자분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머리가 많이 나쁘거든요. 화이팅 하시고요. 좀 좋은 기회를 삼아서 이것도 경험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회차에 또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분들이 막 생겨나고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점점 더 자격증 취득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연령대가 더 있으신 분들이나 어떤 요즘에 정책을 정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이 뭔가 어떤 결사적인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득을 보기 위한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정책의 변화? 그런 것들을 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게 어떤 이해관계로 엮여 있거나 그런 거일 가능성이 저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디까지나 다 개인적인 제 그냥 예상이자 상상인데, 이게 뭔가 정치적인 이유인 목적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해관계, 집단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변화를 주려면은 민원 제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혹시나 시험 떨어지신 분들은 이거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든 뭔가 하여튼 민원 제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개인적으로 한번 여기 이 담당 위원회인 국회 여기 기관에다가 민원을 제기해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기능사가 별거 아닌 자격증으로 취급하긴 해도 이건 엄밀히 따지면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정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이라고 하는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험이 진행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정부기관에 민원을 내야 되는 게 저는 응당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거 민원 제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뭐 향후 진행되는 시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이거는 너무 갔어요. 와, 너무한 것 같아요. 저는 민원 신청서를 한번 작성해서 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생각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한번 민원 제기 한번 계속 내보세요. 인원이 많이 민원 제기 되면 될수록 이슈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이 원래 그래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